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 그러는데 가정의 달 중에 하나인 어버이날이기도 해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다면 찾아뵙고 인사하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전화로도 이제 안부를 여쭙기도 하고 더 멀리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저랑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도 다 있을 텐데,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해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 순간순간들을.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해자호. 이 해자호 그러면은 해자라는 건 뭐냐면 성 주변, 그 과거에 이렇게 궁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침입할 수 있으니까 이 궁궐을 기준으로 하면 겉에 있는 그 울타리를 갖다가 우리가 성이라고 하고 그 또 바깥에 또 하나의 둘레가 이제 있다면 그거는 곽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곽 이런 걸 한꺼번에 이제 겹쳐서 성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성 주위에 둘러서 이게 파여 있는 그 연못은 이제 그러니까 물이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딱 침입을 하게 되면 이게 머니까 곽하고 성이 머니까 중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로 텀벙 빠지는 거예요. 물이 이제 그 고여 있는 거죠. 그것을 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런 해자호 이런 뜻보다도 뭐가 많이 나오면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호. 물론 호주라는 거 그 옛날에 한자를 만들었을 때 호주라는 걸 연상하고 한 건 아니지만은 훗날 호주호. 그래서 주 그러면은 이게 물가주자 이렇게 써서 호주 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지금은 이게 호주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해자라는 그런 뜻보다도. 그럼 해자호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외호, 그래서 여기다가 바깥에 자 쓰면은 외호라는 거는 성 바깥 그 둘레에다가 도랑처럼 이렇게 파서, 도랑 깊이보단 더 깊겠죠. 그죠? 파서 물이 고이게 한 것을 갖다가 외호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 해자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 주변에 이게 그 파서 연못처럼, 그러니까 연못처럼 어떤 아주 깊지는 않아도 그래도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곳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거니까 물수가 나온 거고,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이미 이건 설명해 드렸는데 호걸호 그러잖아요. 호걸호 그러면은 이제 뜻이 요 위에 여기까지는 뭐냐면 노풀고에서 지금 입구가 빠지고 지금 이 돼지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풀고가 나온 건 뭐냐면 그런 멧돼지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도 그렇고 화가 나면 새들도 그렇고 그럼 여기에 깃을 탁 세우잖아요. 이게 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게 닭도 그러면 화가 나면 이 주변에 털이 이렇게 막 올라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멧돼지가 이렇게 이게 뭐죠? 털이 이렇게 쭉쭉쭉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성난 어떤 멧돼지가 이제 이 갈기가 이렇게 쫙쫙 솟아 있는 게 모습이에요. 이게 눕혀 있는 게 아니라 높이라는 건 뭐냐면 잠자 있는 털이 아니라 이렇게 솟아 있는, 화났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호걸호자 같은 경우 원래는 이 뜻이 그런 건데, 여기서는 호걸호는 아무 의미 없고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여기 그러니까 입구가 아니라 물수를 빼도 껴도 전형적인 형성 문자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굿셀강. 자, 이 굿셀강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전에 보면은 강할강이랑 동자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뜻이다. 강할강하고.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자강불식. 자강불식이라는 말 상당히 아주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강불 그다음에 식. 이거는 자강불식이라는 건 자라는 거는 스스로자, 나를 말하는 거잖아. 스스로 아주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거나 이럴 때 자강불식,
내가 막 나태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걸 갖다가 자강불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자강불식 할 때 요 강자, 굳셀 강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도 한자가 있어요. 뭐냐면 직영강. 직영이라는 것도 우리 많이 했어요. 직영계도 했었고 직영경도 했고, 그 다음에 직영할 때는 땅의 경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밭이 나왔잖아요. 밭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밭이, 이거는 뭐 갑이라는 사람의 밭이고 또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의 밭이라면은 이 밭과 이 밭 사이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밭 두둑이든 뭐 이런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요거 가로선은 뭐냐면 경계선을 말하는 거고, 밭과 밭 사이의 경계선. 그렇다면 여기에도 뭔가 밭전이 있을 테고 이 위에도 밭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밭과 이 밭 사이의 경계를 말한다. 그러면 나란히 두 밭 사이의 경계로 밭의 경계를 뜻한다는 게 이 직영강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영계, 직영경 뭐 많이 우리 위에 익숙한 것들도 많고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직영이란 거는 이제 밭의 이게 이런 어떤 땅의 경계를 말한다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 강할강이랑 뜻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형성 문자죠. 그럼 여기 활공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활이 여기 강할강에도 나오지만 활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줄이 굉장히 팽팽해요. 엄청 팽팽해요. 저도 이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잘 안 당겨져요. 양궁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막 딱 당겼다 쏘는데 그게 안 돼요. 굉장히 줄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줄이 강하다 해서 여기 이 굳셀강에 활공이 부수인 거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영강은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활공이 부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강할강도 마찬가지로 활공이 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공공. 항상 이렇게 똑같이 공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뜻. 소리는 물론 공. 여기에도 장인공을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구나. 이게 딱 봐도 이제 알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럼 비교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공부예요. 그러면 여기도 공, 여기도 공이 따로, 이게 한자가 다른데 지금 공공 이렇게 나왔을 때 뜻도 전혀 다르죠. 이거는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공. 그래서 구기종목 이럴 때는 이걸 쓰는 거고,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공로를 말하는 거죠. 공로. 그러면 이 공과 반대가 되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허물과 잘못. 우리가 지날 거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허물과 잘못을 뜻하는 거죠. 공과 할 때 서로 반대. 그러면 공로, 뭐 공덕, 공신, 공로를 세운 신하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공을 세웠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공 그러면은 우리가 뭐 대학교에서 전공이 뭐야? 그럴 때는 이거는 이렇게 이 칠공자에 써서 이게 전공이지만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전공과 이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전공이라 해도 이게 어느 때 쓰이느냐에 따라서 한자가 서로가 매치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전공할 때도 쓰고 뭐 공적을 세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글자의 이제 설명은 뭐냐면, 자원 설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뼈가 휘도록 힘력. 아주 힘껏 일하다, 장인공, 일하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 이뤄낸 결과가 곧 공로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내가 아주 정말 뼈가 휘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곧 뭐다? 공로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공로를 세우다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서, 아니 그 조선 초기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그 조선을 건국할 때 뭐 공로를 세운 신하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실패하면 이거는 역모가 되고 역적모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은 공을 세운 신하가 되네요. 그 정도로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공공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거고, 우리가 공로상 할 때 이 말을 쓴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 목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